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등대지기를 진행하고 있는 박춘선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운전 시험 문제를 오늘 15가지를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로 공사나 도로 보수 구역 근처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답은 중간 차선을 유지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한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마라. 추월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답은 깜빡이는 화살표, 패널 또는 메시지, 표지판 및 깃발, 경고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all of the above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이 다 맞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 답에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만스러운 운전자는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할 때 충돌의 위험이 더 큰가? 산만스러운 운전자들이 무슨 차 안에서 여러 가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 위험이 더 큰가?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산만스러운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것을 사용할 때 충돌의 위험이 더 큰가? 그래서 답이 3개가 나왔어요. CD 플레이어, 라디오, 그리고 셀폰. 3개가 나왔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충돌의 위험이 큰 물건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것 all of the above 이것을 클릭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철도 횡단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철도를 건널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dangerous, 위험.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좌회전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좌회전 할 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양보를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이 문제이고 답은 내가 갈 도로에 이미 다른 차량이 진입해 있을 때. 두 번째는 진입하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되고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을 때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3가지 문제가 답이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all of the above 그러니까 위의 모든 것을 클릭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야간 운전할 때 권장하지 않을 것은 어느 것인가? 누가 밤에 운전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건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레코멘드를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밝은 전조등, 하이빔이라고 그러죠. 밝게 피고 오는 것을 피해라. 눈을 마주치면은 큰일 나니까 그것을 피해라. 그래서 답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밝은 전조등을 피하라.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의 유죄 판결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했을 때 받을 처벌은 어떤 것인가? 적어도 한 번의 벌금을 내야 한다. 2번은 감옥을 갈 수가 있다. 3번은 운전면허증을 손실한다. 3개가 다 나왔는데 요것 역시 다 맞는 답이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all of the above
요것을 클릭하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젖은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더 빠르게 운전하면 타이어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이것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젖은 도로에서 운전하면 하고 문제가 나오면 더 빠르게 운전하면 타이어의 효율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 플래닝. 이게 뭔가 했더니 차량 속도에 따른 수막 현상.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플래닝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질문이에요. 하이드로 플래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이고, 답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줄여라. 비가 올 때. 젖은 도로니까 비가 오니까 젖었죠. 그래서 그때는 속도를 줄여라.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문제인데 조금 좀 틀리게 나왔어요. 도로가 젖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땐 역시 슬로우 다운, 속도를 줄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이. 사이렌과 깜빡이는 불빛을 사용하는 공인 차량에 접근할 때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당겨서 비상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문제예요. 길죠? 뭐 한글로 또 나갈 거니까 답은 true. 그것이 맞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출구를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달리다가 내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지나쳐 버렸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답은 그냥 계속 운전하고 다음의 출구를 사용한다. 다음 출구를 사용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깜빡이는 신호를 켜고 정지 표지판을 내걸고 있는 학교 버스에 접근할 때 당신은 언제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버스가 빨간불 켜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답은 모든 어린이가 도로에서 벗어나고 학교 버스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지 표지를 내걸고 정지하고 있는 학교 버스에 접근할 때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지 표지를 바깥에 내건 학교 버스가 내걸고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답은 완전히 정지하고 기다려야 한다. completely. 이것을 많이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completely stop 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답은 소화전 15피트 이내, 교차로 20피트 이내, 철도 횡단 50피트 이내. 어떤 것인가 하는데 이것이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맨 아래에 보면 all of the above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들의 속도와 거리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오토바이들의 그 속도를 잘못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토바이들이 운전하는 차선에서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같은 차선에서 운전하지 마라. 두 번째는 오토바이가 있는지 항상 2번 이상 확인을 해라. 이게 나왔고, 오토바이 앞에서 비켜 나가기 전에 더 많은 주의를 해라. 오토바이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차선에서 물러나야 할 때는 더 많이 주의해서 물러나라. 근데 결국 답은 이거고 저거고 뭐고 맨 밑에 있는 거 all of those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 모든 것이 해당하니까 맨 밑에 있는 거 all of those를 클릭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5문제씩 이렇게 추려서 내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그냥 스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내보내니까 그것도 어차피 문제니까 계속 봐주시고 앞으로 또 다음 주에 15문제를 다시 또 내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